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보이 시찬입니다. 자, 이번에도 한국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자적이고 독설적인 무비 토크, 토크지토, 토크제스나 무비 토크. 자, 이 분석을 보시면 원작 영화를 2.14배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리뷰입니다. 이번 드라마는 한국어로 할까 일본어로 할까 조금 망설였는데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던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소개할 드라마는 엑스파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지금 엑스파일이 웬 엑스파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자, 제가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 있는데 이제 OTT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. 제가 좋은 게 과거 90년대 작품 중에서 명작을 이제 90년대까지는 비디오 시대잖아요. 그래서 그 비디오 한 편 한 편을 넣어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시대에서 OTT의 발전으로 인해서 연속으로 수십 편을 연속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편해졌죠.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고 뭐 태블릿이나 뭐 TV로도 볼 수가 있고 편하게 그런 점이 너무 좋다고 좀 최근에 생각을 해서 보는 중에서 엑스파일을 저는 제대로 다 못 봤거든요. 그래서 엑스파일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엑스파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엑스파일은 90년대 한국에서 붐을 일으켰죠. 드드드드드드 스컬리 멀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멀더에게 데이비드 듀커브니 이분도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. 그리고 스컬리의 질리안 앤더슨도 뭐 이 두 명과 함께 음악은 지금까지도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두 명에 대해서 온갖 루머가 허위 사실들도 뭐 굉장히 나왔던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을 제가 좀 알아보기도 했어요. 이를테면 스컬리 역이었던 질리안 앤더슨이 원래 뭐라고 그러죠? 포르노 배우 출신이었다. 그런 일이 없다고 나오고 그리고 멀더 데이비드 디커브니 뭐 고학력으로 유명한 배우지만 질리안 앤더슨 저학력이다. 전혀 그렇지 않고 영국에서 유명한 연기 학교를 졸업한 수재 귀족 출신이죠. 어떻게 보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인기가 있으면서 온갖 뭐 허위 사실도 나무를 하고 화제가 됐던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90년대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요. 근데 특히 음악은 방송 각지에서 지금 아직도 일본이 훨씬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이 방금 엑스파일의 배경음은. 한국에서는 지상파 이제 일본에 비해서 DVD 시장이나 렌탈 문화가 훨씬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한국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것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렌탈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. 그리고 그 관련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. 그래서 지상파에서 물론 이제 일본에 하기는 했는데 한국만큼 영향력은 지상파에서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신 이제 일본은 관심이 있으면 전부 다 DVD로 빌려보고 DVD나 테이프로 빌려보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렌탈 시장은 지금도 한국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. 자, 스토리는 이렇죠. 미확인 사건을 담당하는 FBI 전담반이 있죠. 그래서 그 미확인 사건은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엑스파일이 제가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엑스파일 하면은 그냥 외계인만 생각을 했죠. 외계인을 다루는 내용이다. 영화다, 드라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자연 현상 전반을 다루는 그런 미스테리 드라마였고요. 인물의 그 분산 구조도 굉장히 잘 만들었죠. 직관 중심. 일단 좀 어떻게 보면 FBI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직관을 좋아하는 멀더와 증거 중심, 의사 출신이죠.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갖고 있고 의사를 하려다 FBI 들어온 스컬리 그 과학적인 팀워크가 만드는 수사는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 드라마의 그 지금까지도 기본을 만들어준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엑스파일을 보고 트릭을 생각하면은 일본
에서 굉장히 히트한 드라마 트릭을 생각하면 비슷한 구조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외계인이 이제 지구를 침략한다는 것은 뭐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가 이번에 자세하게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외계인 바이러스로 지구를 침략한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. 현실적이고,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전개와 함께 어떤 그 중간중간에 간혹 나오는 우주선의 등장은 영화판에는 나오죠. 우주선 진짜로 나옵니다. 악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외계인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, 이를테면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표현하는 외계인은 친근하고 어린이의 친구 뭐 이런 이미지인데,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악입니다. 지구를 침공하려는 존재에 불과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정부 음모론이라는 게 엑스파일을 보면서 이제 가장 정형화된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 정부 음모론의 사실성이 더해지면서 드라마가 설득력을 굉장히 갖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역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멀더와 스컬리 이게 동료애야 연애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.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연애라고까지 올라가는데 다시 또 동료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고, 참 답답하면서도 애매하지만 이 미묘한 선타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엑스파일이 11부작이죠. 그래서 이걸 다 보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드는데, 저도 집중해서는 못 봐서 뭐 한 회 한 회 전부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명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드라마의 한계. 이 드라마가 길어지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죠. 제가 24시간을 보면서도 시즌 후반에 가면은 내용을 억지로 끌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, 똑같습니다. 후반에 갈수록 사건이 점점 더 애매해지죠. 애매해지고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부분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좀 한계점으로 작용을 합니다. 작가분이 좀 지치셨던지 예산이 좀 딸렸던지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초기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매번 진실이 가려지죠. 뭔가의 압력에 의해,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뭐 어떤 단체에 의해서인지. 이 답답함이 메시지성이 어디까지 뭘 드러내고 싶은지가 점점 애매해지는 순간이 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큽니다. 후반에 멀더가 출연하지 않는 시즌이 등장을 합니다. 뭐 납치를 당한 것으로 이제 나오는데, 이거는 굉장히 크죠.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어떤 힘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는데,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남자 배우가 멀더 대역으로 출연을 하죠. 이제 멀더 대역으로 출연하는 배우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기에 터미네이터 2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터미네이터 2를 기억하시고 보면 되는데, 이 멀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역은 없다고 봐요. 이 드라마의 히트 요소가 멀더 스컬리가 없으면 성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. 근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을 바꿔버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외계인과 인간의 구체적인 접촉,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게 일절 나오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인간 세력, 외계인에 붙는 인간 세력과 또 싸우는 인간 세력, 인간 세력이라는 게 어디까지인 건가라는 것도 또 되게 애매하죠. 뭐 담배 피는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 인간의 세력층이.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이러스는 막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, 그렇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데 외계인의 침공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. 최후의 시즌 10일까지 봐도.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 뭐 영화를 만들려고 일부러 글을 쓸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늘게 됩니다. 그러나 90년대예요. 지금부터 이제 30년 이상 시절에 이 정도 작품의 완성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. AI도 없었다기보다는 있었지만 이제 발전이, AI 다룬 내용도 나옵니다. 지금의 수준이 아닌데
CG도 좀 미묘한 시절에 이런 수준의 11부작을 만들 정도의 드라마의 예상과 스토리와 능력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엑스파일로 인해서 후기 미스테리 드라마의 어떤 교과서 같은 작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역시 명작은 지금 봐도 재밌고요. 지금 보면은 새로운 작품과 이제 견물리면서 아 이런 영향을 받았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과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90년대, 80년대 작품들을 좋아하는 게 배우의 연기력에 의존하는 작품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연기를 하려고 한다는 게 아닌 뭐 그 메소드를 장도 가지고 그 인물이 돼서 연기를 하는 그런 류의 뭐라 그러죠? 몰입할 수 있는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도 이제 연기를 보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주 보는데, 뭐 엑스파일을 보면은 그런 연기력과 함께 90년도에 이 정도 작품을 세계 어디에서도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지금들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성장을 해서 한국 드라마, 영화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죠.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초석이 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엑스파일, 과거의 향수를 느끼시던지 아니면 다시 보면서 어떤 드라마인지 좀 보고 싶다는 분들은 새롭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.